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오늘은 좀 잘 들리나요? 어제도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마이크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뒤에 배경 날렸거든요? 안 보이죠? 크로마키가 그 크로마키 초록색 벽 그게 없는데도 이렇게 뒤를 날릴 수 있습니다. 어제 요거를 안 한 상태로 하니까 집에 있는 배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기 싫다. 종목명이나 보이게 해달라. 이러셔가지고, 요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띄워놓고 한번 해보고, 꼴 보기 싫다. 요런 댓글이 올라오면 지우겠습니다. 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방송으로 좀 해서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보시기도 좋을 거니까, 정리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캠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뭐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뭐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저희 그 훈련소방 분들은 제가 좀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내일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을 좀 만나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주식 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잘 안 나타나죠. 왜냐면 종목을 주고 그게 망하면 잘못하면 칼 맞으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외부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또 업체 측에서도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또 회원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별도로 사업을 차려 나갈 테니까 그쪽에서 가서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원들끼리 만나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아. 이런 대화를 할까봐 그래요. 여러 이유들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능하면 이제 막는 거죠. 지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얼굴은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으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꾸로 이제 회원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대체 내가 지금 누구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저 녀석이 믿을 만한 녀석인가? 저 녀석이 혹시 숨어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뭐 여러분 얼굴도 보면 더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하면 제가 인스타에서 여러분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아니야, 거꾸로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제가 오픈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오픈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지예요. 왜 캠을 굳이 달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안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더 좋죠. 번거롭지도 않고 뭐 얼굴 팔릴 일도 없고 귀찮은 일도 없어지고, 저는 그게 더 좋은데 회원 입장을 헤아려서 생각한 거니까 조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분명히 악플 달릴 거예요. 저 악플 되게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고 이제 미쳐가지고 얼굴을 다 올렸네 뭐 이래서 크크크크 이런 거 올라오면 바로 삭제할 거예요. 소심하니까. 네, 제가 완전 소심합니다. 여튼 오늘은 이동평균선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50분 정도 오셨는데 시작해볼게요. 요거 그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강의반, 그 렉처를 제가 정리한 거 중에서 일부 발췌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강의 한 파트예요. 한 파트가 지금 요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배열도 분석, 뭐 크로스 분석, 그리고 뭐 밀집도 분석, 그리고 방향성 분석,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성질과 특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을 다 설명하고 그걸 다 적용하고 응용하고 이제 실전 거래에다가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수익 내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설명드렸었던 추석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만 봅니다. 배열도 분석이랑 크로스 분석은 제외를 시킬 거예요. 지난번에 크로스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바게트로 한번 설명을 드렸죠.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 21선, 60일선 골든 크로스, 그런 거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건 방향성 분석과 밀집도 분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가 단기 흐름과 장기 흐름이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확인하는 목적으로 오늘 방향성 분석과 밀집도 분석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방향성 분석에 대한 렉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위, 아래, 수평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5일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경우, 단기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5일선이 상승하고 있고 21선이 상승하고 있고 60일선 하락, 120일선이 하락,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단기 추세는 상승하고 있다, 근데 중장기 상승은 현재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가지 그 이동평균선의 단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단기로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딱 단기로만 보는 거예요. 5일선이랑 11선, 21선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내가 좀 장기로 이 종목을 좀 오래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61선, 120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향성 분석의 예시인데요. 지금 이 5일선 뭐 이런 거라든가 21선 이런 거 이평선 하나만 놓고서 예시를 든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아래로 가고 있어요. 아래로 가고 있다가 방향이 위로 이제 꺾여집니다. 각도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평선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각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각도로 방향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서 단기 추세가 바뀐다, 추세 전환점이다, 그동안에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 걸 확인해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언제 위로 전환이 돼서 올라가느냐,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리고 매수를 본다면 이동평균선 방향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자리, 거기가 매수하기가 좋습니다. 순서로는 당연히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면서 진행이 돼요. 5일 이동평균선부터 시작을 해서 방향을 전환을 하겠죠. 그 다음에 21선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121선 이렇게 바뀌어요. 121선이 위로 올라오려면 지난 120일 동안의 거래를 한 사람들이 매수를 해줘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단기로 볼 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121선은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이나 21선이 내려가고 있다. 단기로는 또 살짝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향만 놓고 보자면 단기냐, 장기냐, 지금 상승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 그것만 방향성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집도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밀집도는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이동평균선을 같이 섞어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것들의 이동평균선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걸로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밀집도 분석으로 거래를 할 때는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를 보지만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보자면 이평선이 특징이 그래요. 어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멀어지게 되면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붙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21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여기쯤 있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러면 이동평균선과의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빠르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지정 라인, 추세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차라리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좋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한 거는 밀집도 분석에서는 이평선 간의 거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주가와 이평선 간의 거리로 멋대로 해석을 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1선이라고 한다면 5일선은 여기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1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번 가정을 둬보죠. 1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종가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종가를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같이 움직일 거예요. 즉 1일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장기 21선, 중기 이동평균선 21선과의 간극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좁혀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세선 그 이동평균선의 그 추석 그 얘기하기 전에 요것만 가지고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중장기로는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선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1선이 요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밑으로 내리꽂혔어요. 이렇게 내리꽂혔어요. 자, 요런 자리가 생겼는데 저점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 살짝 이렇게 방향을 돌렸다. 방향성 분석을 보니까 5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거래량도 하나 붙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1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둘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가 저점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밀집도 분석 중에 하나예요. 이동평균선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걸 좁히러 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거는 한지가 얼마 안 된 거니까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뭘로 해볼까? 로터스? 요걸로 한번 예를 들면 이것도 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요런 자리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동평균선이랑 최대한 붙어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쭉 밀리는데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확 벌어집니다. 근데 이건 뒤쪽에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왜곡이 된 건데 이 앞쪽 거래량을 이렇게 볼게요. 자,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여기 이렇게 발생되고 저점에서 거래량 하나가 나와요. 요렇게 거래량이 발생된 자리, 그리고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먼 자리, 요런 자리에서 매수가 되면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평선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다시 좁혀지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밀집도 분석입니다. 밀집도 분석은 이동평균선 두 개만 가지고 해도 된다. 정확하게는 하나죠. 2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거래해도 된다. 현재 지금 주가와 20일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벌어져 있다. 그 얘기는 1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와 20일 이동평균선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 현재 지금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럼 20일 이동평균선 만나러 한번 가겠는데 그게 언제냐가 중요해요. 저점을 다지고 거래량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도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러면 또 위에 내려 꽂힐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5일 이동평균선 뭐 이렇게 요런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한다든가 이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21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갈까 봐 그래요. 하여튼 요 렉처를 좀만 더 보죠. N개의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를 판단하는 분석 방식이다. 그러니까 한 개여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세 개, 네 개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좁혀지면서 수렴이 되면 이제 강하게 발산하면서 주가에 변동성이 생긴다. 이거 반대로 똑같이 수렴하게 되면 발산하고 발산하게 되면 수렴하게 된다. 그러니까 넓혀졌다가 좁혀졌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조지표로 만든 것이 MACD죠. 무빙 에버리지가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MACD, 컨버전스 앤 디버전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 지금 좁혀졌다가 그 MACD를 원리로 설명하면 이래요.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뭐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요. 그러면 더 벌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더 밀려요. 그럼 어때요? 더 벌어진 거죠. 지금 포인트별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더 벌어진 거죠. 더 벌어진 거죠. 이게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게 살짝 요렇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거리가 아까보다 줄어들죠. 이게 골든크로스입니다. MACD 골든크로스. 그래서 이 자리가 MACD 골든크로스를 찾으면 이동평균선이 저점에서 다시 중기 이동평균선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자리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예시를 한번 보죠. 저점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승 시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상승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밀집도 분석만 보는 게 아니라 밀집도 분석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일 이동평균선이랑 21일 이동평균선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5일 이동평균선이 21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크로스 분석과 밀집도 분석을 같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확률이 높겠죠. 단순하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확률이 높은데 두 개를 같이 보니까 확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고점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끼리의 거리가 확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좁히려고 빠르게 모여져 있어서 한 점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 점으로부터 빠르게 다시 재확산되면서 주가가
밑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 주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요걸 여기서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꼭지점, 이 이동평균선이 다 보이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같이 만나지는 요런 자리에다가 선을 요렇게 그리시고 그 라인에다가 스탑로스를 거시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요런 걸 피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얘가 요렇게 N자형 파동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다. 파동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선을 안 깨겠죠. 안 깨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노려서 거래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하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121선은 위로 향하고 있지만 61선, 21선, 5일선이 방향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골든크로스와 밀집도 분석을 복합적으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밀집도 분석과 방향성 분석 두 가지를 이제 복합해서 확률을 좀 더 높게 보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밀집도 분석과 방향성 분석 요걸로 추석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리를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중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생겼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얘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리다가 여기서 어쩌고 하다가 이렇게 만나고 있고 또 120 이동평균선은 원래부터 여기 있었고 아버지 자리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동생 다 같이 이렇게 만나면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방향이 위로 향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만나려면 이 자리가 다 수렴이 돼야 됩니다. 이동평균선들이 한 자리로 모여서 거기서부터 재확산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밀집도 분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들이 한 군데에서 다 모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로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가능하면 장기 이동평균선이 더 좋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로 향하고 있을 때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쭉 볼까요?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아무거나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에서 보죠. 얼마짜리 볼까? 3천억, 1천억에서 3천억짜리 아무거나 그냥 볼게요. 그냥 툭 눌러가지고 보겠습니다. 솔리드. 자, 솔리드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급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평선만 볼 거기 때문에 차트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이평선이 확대됐었던 자리만 한번 보자고요. 중심선은 121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21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시작한 자리 여기죠. 꼭지점 만들고서 쭉 밀립니다. 21선과 121선이 최대한 많이 벌어져요. 거의 뭐 서울과 부산 정도 급으로 벌어진 거죠. 거의 거제도까지 지금 놀러 갔어요. 그러다가 얘가 5일 이동평균선이 21 이동평균선으로 근접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좀 더 좁혀지고 지금 여기 얘가 거래량이 많아서 여기가 적어 보이는데 여기도 저점에서 거래량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거래량이 있어요. 여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들의 간격을 좁히려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동평균선을 점점 좁히려고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처음은 21선과 5일선 둘이서 만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만나고 나니까 41선과 또 만납니다. 그 다음엔 61선과 또 만나겠죠. 근데 아직까지 벌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처음엔 5일선과 21선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만나죠. 근데 또 떨어져. 41선까지 갔다 와. 근데 21선이 쫓아 따라오죠. 그러면서 만나. 5일선, 11선, 21선, 41선이 다 같이 만납니다. 이렇게 짬뽕. 윷놀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업고 가는 거예요. 말을 이제 업고 볶아서 간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61선까지 한번 터치를 합니다. 주가가. 그리고 또 밀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61선, 21선, 5일선, 11선, 41선까지 다 같이 만나요. 요런 자리도 상승이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121선 하나 남아있죠. 241선은 약간 옵션이니까 121선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할 때 121선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도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121선과 다시 만나러 가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터치를 하죠. 자, 근데 지금 요 자리를 보시면 121선과 주가는 만났지만 주가가 만났다. 자, 1일선과 121선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일선도 빠르게 따라 올라서 만났어요. 그러면 121선과 5일선은 만나지만 좀 더 천천히 움직이는 61선, 21선 얘네들은 좀 따라와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살짝 밀려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더 좁히고 자, 요 자리를 보시면 이제 뷰포인트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와 여기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와 여기 결정적인 차이는 121선이 수렴을 했느냐, 여기는 안 했다, 여기는 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불안했던 건 뭐예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아직까지는 밑으로 향하고 있다.
더 좋은 건 121선이 위로 향하고 61선도 위로 향하고 지금 여기쯤에서는 21선도 위로 향합니다.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다 위로 향하고 있어요. 단 121선 하나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121선이 지지를 받고 방향을 서서히 들어 올리면서 121선의 방향성 분석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서 121선의 방향이 뒤집어지는 그런 자리를 보시면 121선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의 방향은 다 뒤집히면서 만나러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올라가 버렸는데 원래 121선과 한번 수렴을 하기 위해서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 종목에서 지난 한 6개월, 1년이구나. 1년, 2년, 지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솔리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한 2년 정도의 차트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단 하루를 딱 꼽자면 이날입니다. 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항상 그런 그림을 그려드리죠. 그냥 단순하게 이평선 하나의 기준으로 주가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 항상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하기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에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확인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얘가 더 내려갈지 이게 이렇게 갈지 이게 확인되는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는 이 자리가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요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 거기가 사면 참 좋겠구나 그럼 느낌만 드는 것 뿐이지 실제 저 자리가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입니다. 이게 요렇게 매칭을 해서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필요 없이 요것만 보셔도 이해가 될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만약에 들어갔다. 물론 손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요렇게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자리가 잡히면 수평선이 아닌 수직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수평선을 그 꼭지점 주가에다가 그리시면 이게 손절 라인입니다. 중장기 손절 라인 3,300원 잡아놓고 솔리드는 그냥 홀딩하면 주가 쭉 올라가는 거 따라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인 거예요. 요렇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매도해야 돼요? 수익 실현은? 3% 수익 실현하면 뭐 바보가 되나요? 5%, 10%, 20%, 뭐 100%? 다 수익입니다. 수익은 어느 자리든 좋은 거예요. 매도를 하기 위한 좋은 자리는 매도의 기술 설명드린 거 그걸로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죠. 또 다른 얘기예요. 어디서 팔아야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 어떻게 하면 주식 잘하는지 한번 5분 안에 설명해봐. 이런 같은 얘기죠. 두 개의 도구가 달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방향이 바뀌어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초입 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걸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참 좋았겠다. 그런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 거기다 꼭지점 이게 올라가니까 거기다 점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봐도 보여요. 이렇게 봐도 보입니다.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죠. 이런 자리, 이평선이 다 모인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또 다른 자리, 내가 좀 단기로 거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좋은 자리는 이동평균선이 다 모이는 또 다른 자리는 어디예요? 요런 자리죠.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그러니까 121선 부근에 인접하는 요런 자리 아니면 요런 자리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틀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요것도 중간에 단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종목 하나 본 거니까 또 다른 거 하나만 보죠. 5G를 지금 딱 그냥 하나 골랐는데 뭐 아무거나 그냥 고를게요. 눈 감고 그냥 아무거나 슈프리마. 요거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다 모이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죠. 자 요런 자리 안 보이죠?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건가? 좀 벌어져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안 하면 돼요. 자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자리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기 수급과 장기 수급이 모이는 자리를 체크하고 싶어서 이동평균선의 밀집도 분석을 하는 건데 벌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다 안 하면 돼요. 요런 자리도 아리까리한데 잘 모르겠다 안 하면 돼요. 정확하게 확인되는 자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좀 모인 자리가 요런 자리, 좀 잘 안 보이는 자리. 명확하게 딱 모이네? 이거 지금 사야겠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 드는 그런 종목만 딱 거래하시면 돼요. 자, 요런 종목이 가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모였어요. 갔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확대해 보셔야 돼. 이날로 돌아가야 돼요. 요렇게 보셔야 돼. 아, 그래도 모이긴 모였네.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방향성이 다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헷갈리는데 41선, 240선 지우고 이거 기본 캔들로만 볼게요. 11선도 지울게요. 기본 캔들만 그냥 딱 보시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평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얘가 좀 주인공이니까. 자, 요렇게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거의 다 모였죠. 자, 방향성만 확인되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만 확인되면 된다. 갑자기 그냥 상한가가 버렸어요.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았겠다, 그쵸? 이평선이 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어제를 상한가 전날을 한번 보죠. 21선 옆으로 가고 있고요. 5일선 위로 가고 있고요. 61선도 살짝 옆이에요. 121선 살짝 아래로 가고 있어서 긴가민가 확인 조금 더 되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죠. 한 요 정도까지 요렇게 모여가지고 자리 한번 주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지지 한번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자리가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점상 이렇게 가버리는 종목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여튼 원리는 요렇다. 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사기치면 안 돼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안전한 것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과서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 여기도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가 지금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싹 다 모이는 요런 자리. 자, 여기 꼭지점 한번 찍어서 딱 보시면 어때요? 자, 방향이 121선 하나 위로 향하고 있고 21선 밑으로, 5일선 밑으로, 61선 옆으로 가고 있어요. 자, 요런 자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자리예요. 갑작스럽게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방향성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쭉 밀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자리죠. 자, 그럼 그 반대로 또 올라가는 자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 이런 자리죠. 자,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 중에서 요런 자리. 근데 여기는 또 방향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121선도 정확하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21선은 위로 향하고 있고 121선 밑으로, 5일선 밑으로, 61선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 위로 올라가는 거냐 아래로 내려가는 거냐 이게 좀 잘 보이지 않는다, 반반인 것 같다, 헷갈리면 안 하면 돼요. 명확하게 이 자리는 올라가는 자리다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생길 때 고를 때 하시면 됩니다. 이평선이 모이는 또 다른 자리, 요런 자리가 있죠. 자, 요런 자리 좀 잘 보시면 121선 옆으로 가고 있고 21선 위로, 61선 옆으로, 5일선 밑으로. 잘 모르겠다? 안 하면 돼요. 확실하게 아, 이거 지금 위로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게 확인되는 자리. 그러면서 파동의 그림을 그려봤을 때 얘가 이렇게 지금 파도를 타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질 때 거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간 종목인데 이것도 출발하는 자리를 보면 이평선이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해서 매수를 했다면 아마도 단기로 계속 사고팔고 하다가 거래를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예상은 되네요. 이걸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익을 내려면 또 다른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업비트가 그 가상화폐 쪽에서 그 규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규제 내용이 뭐였더라? 그 규제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여튼 규제라기보다는 거기서 과세를 하겠다. 그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도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제도권에서 인정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제도화됐습니다. 약간 선물, 주식 이런 개념이 됐다는 초입 단계죠. 아직 뭐 정확하게 다 막 완전한 이런 증권사에서 개런티해주는 이런 그런 증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완전 불법 취급하던 그 이제 끝자락에서 살짝 건져 올렸다. 그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눈치를 보다가 그게 이제 살짝 풀렸어요. 그래서 입금이 되죠,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업비트에 돈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본인한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 비트코인 조금 거래해볼까? 요런 생각이 조금 드신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아니, 나는 비트코인 안 할 거야. 근데 남들이 할 것 같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 쪽에 대한 그 수급의 내용 그리고 차트 상황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비트코인 사람들 좀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비덴트 이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을 어떻게 거래하시라 뭐 이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지금은 없고요. 내일쯤 할까? 여튼 이것도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만 한번 보죠. 자, 요런 자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120일선을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60일도 위로 가고 20일도 위로 가고 5일선도 위로 가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급등가기 시작하거든요. 요런 자리도 뭐 완전 점으로 모인 게 아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안 하시면 돼요. 이평선이 완전히 모였다. 확인되는 그런 자리. 지금 이평선이 완전히 모여서 이쁜 자리 딱 여기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60일선 위로 향하고 있고요. 120일선 옆으로 가고 있고요. 21선 밑으로 가고 있고요. 5일선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밑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음날 요런 정도의 등락 하나가 나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0에서 15%짜리 반등 나오는 흐름 캔들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평선 다 위로 가요. 5일선, 21선, 60일선도 이미 지금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120일선 하나 외톨이 시켜놓고 5일선, 21선, 60일선까지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매수 자리가 돼요. 이 얘기를 또 바꿔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자리는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결정되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결정 포인트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아래로 잠깐 갔다 와야겠는데 라고 결정이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두어 개만 더 볼게요. 종목을 3천억대 말고 다른 데 볼까요? 3천억 이상. 여기서 뭐 그냥 종목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웹잼 볼게요. 자, 이 종목이 이동평균선이 수렴했었던 자리 한번 봅시다. 이평선이 다 모인 자리, 121선까지 깔끔하게 모였었던 자리.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평선이 다 밑으로 향하고 61선만 위로, 21선 밑으로, 120선 밑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자리죠. 여기는 또 많이 벌어져 있고 저 앞에 걸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업력이 좀 기니까 앞에 걸 이평선 그렇죠. 요런 자리 이평선 다 모여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 121선이 위로 향하고 있고 잠깐만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21선 위로 60선 밑으로 5일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보자면 요런 자리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도 조금 벌어져 있으니까 해석이 어렵다?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공부를 좀 다른 걸 좀 더 하고 보셔야 돼요. 여기도 그렇네요. 여기도 아까 처음에 봤었던 종목 뭐였죠? 솔리드였나? 그런 비슷한 자리입니다. 이평선이랑 좀 벌어져 있는데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한번 눌리게 되면 딱 요런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인데 이런 기회를 잘 안 주죠.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평선 다 보이고 방향 밑으로 가니까 120선 밑으로 21선 밑으로 5일선 밑으로 가니까 밑으로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내 종목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자리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 종목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걸 좀 판단해 보시고 이 종목을 좀 끌고 가봐 아니면 지금 조금 비중을 줄일까 그런 거 판단하실 때 쓰기 참 좋은 방법이다. 이평선의 밀집도 분석과 방향수 분석.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노토스 VI 갔어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VI 뭐 올라가려고 하면 28,000원에서 지지 받고 요 위에서 양봉 키면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목표가는 33,000원 잡힙니다. 수익이 이제 일부 났으니까 조금씩 털면서 가시면 돼요.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수익 내면서 가시면 되는데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 사람들이 물려 있었으니까 지난 며칠간 죽겠네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한 번에 그냥 올라가는 그런 캔들은 지금 안 보입니다. 요거 하나가 지금 올라갔다 도로 밀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올라가면은 도로 아래꼬리 윗꼬리 달고서 밀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 이틀 정도 조정받고 33,000원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아님 말고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300억에서 500억대 한번 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XINC가 나오네요. XINC 이평선 다 수렴하는 자리. 자, 요런 자리입니다. 급등 전에는 이평선이 다 원래 모여요. 이렇게 지금 이것도 급등 가가지고 좀 왜곡돼서 보이는 건데 실제로 이평선이 모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때 당시에 봤을 때 모였다고 느껴졌을까? 그러고서 그냥 바로 상한가 쳤잖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점처럼 보이죠. 요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날로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라.
그냥 이게 막 약장수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럴 수 있겠죠. 네, 완성된 차트 딱 이렇게 다 딱 펼쳐놓고서 자 이거 봐요 모이니까 가죠. 이렇게 설명하면 약 팔기 딱 좋아요. 여기 모이니까 내리죠? 모이니까 올르죠?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좀 성의 있게 설명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확대해서 그날로 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베셀이 여기 있네. 텔레필드 한번 볼까? 아, 실라이스지 한번 보자. 실라이스지. 자, 요런 거 또 여기 또 있네. 요것도 요 날짜로 돌아가서 자, 과연 저 상한가 전에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알 수 있죠. 이평선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61선 밑으로, 121선 위로, 21선 옆으로, 5일선 옆으로. 근데 여기서 섣불리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상한가 가버리니까. 이러면 눌렸을 때 사이가 좋은데 눌리는 기회도 안 줘요. 개인 따라가는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이 자리는 좀 예외 케이스니까 다른 거 하나 더 볼게요. 저거 보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성우전자. 지금도 괜찮네요. 이평선지 모여지고 있죠? 6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만나면 갈 거예요.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 요런 자리죠? 지금 요런 자리 이평선 모여서 완전히 지금 60선 하나만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여기에서 아래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밑으로 굉장히 급하게 내려옵니다. 저런 자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평선이 또 모이는 자리를 보면 없네요. 잘 안 보이네. 확실하게 어차피 종목은 2,000개나 있습니다. 2,000개 중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것만 하나만 딱 찾으시면 돼요. 요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거의 교과서네. 요런 자리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 비중 실어봐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아까 사례 중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이 이평선이 다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이평선 터치 한번 하고 다시 이평선이 수렴이 돼요. 자, 잘 보시면 여기 처음에 여기 5일선과 21선도 떨어져 있어요. 자, 61선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5일선, 21선, 61선이 거의 만나요. 그러니까 121선 만나러 갔다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61선, 그러니까 121선까지 떨어져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모이는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뭐 정확하게 점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다. 그렇다고 또 제가 이런 케이스는 그냥 보지 마세요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벌어져 있는 거를 막 가지고 와서 모였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아예 그냥 조금 편협하게 점으로 만난 것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찾기 어려워 하시는데 지금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지금 5분, 10분 이 사이에서 지금 설명드리느라고 어렵게 이렇게 찾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휴대폰으로 MTS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거 눌러보고 이렇게 하면 금방 찾아요. 이게 어렵다? 그냥 저 위에서부터 그냥 다 보면 돼. 위에서부터 다 보면서 자, 진바이오텍 어떨까? 괜찮네. 지금 이평선 모였네 이거. 요런 자리, 그래, 이것도, 만약에 지금 샀어. 그럼 120선 손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좋은 정보 하나 찾았네. 요것도 지금 이평선 모였죠? 자, 근데 21선이 살짝 밑으로 향해요. 여기서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21선이 따라 올라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괜찮을 거예요. 이글루 시큐리티. 요것도 요런 자리에서 모이죠. 요런 자리에서 모였다가 밑으로 밀렸고, 이 시점이 너무 작아지고 그렇다. 천억짜리? 천억짜리 위에서부터 볼까요? 요것도 모여있다고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네. 하여튼 이렇게, 요런 자리, 그렇죠. 요런 자리. 이평선이 좀 모여있는, 그러면서 돌파 나오는 그런 자리. 요런 자리가 좋습니다. 일부러 제가 지금 조금 깐깐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또 찾아가지고 올까봐. 요런 자리도 좋네요. 지금 요런 자리도 지금 좀 보시면, 잠깐만, 다시. 요런 자리. 여기 뒤에 가서 요런 자리 지금 보시면 5일선, 21선, 61선, 120선 다 모여있고 가장 좋은 자리는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딱 좋다. 딱 요 자리입니다. 요날 상한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돼요. 뭐 그렇다고 막 여기서 사면 안 되고 올라가는 자리 여기 정도 해가지고 사면 딱 좋았겠네요. 단타를 칠 때도 저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막 올라가서 막 저기 위에 막 꼭대기 있는 거 이런 거 사지 말고. 휴젤 요것도 이평선이 여기 어디께쯤 해가지고 모이네요. 61선, 121선, 21선, 50선 요렇게 요런 자리들을 좀 찾아보시고 괜찮은 종목을 쭉 한번 골라보세요. 골라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방에다 올리시고 그러다 보면 좀 아시는 분들이 또 답변을 주시고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의견들을 주시고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잡담을 해. 어제도 부동산 얘기하다가 몇 분 나가셨죠.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좀 봐드릴 수 있는데 너무 심해서 그래서 공부하는데 좀 더 신경 쓰고서 지금 계좌를 불리면 더 큰 돈으로 벌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뭐 물론 밀집도에 대한 이야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이걸 좀 응용을 해서 내 종목이 전체적으로 이평선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비중을 좀 줄인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돈 많이 버세요. 힘내시고 마치겠습니다.